자, 별들의 전쟁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막을 내렸고, 결과는 첼시의 창단 두 번째이자 9년 만의 우승, 그리고 투엘 휘하 첼시의 첼렘덩크 시즌이 완성이 됐습니다. 펩이 변칙을 준다고 이제 선발 라인업에서 귄도안을 홀딩 미드필더로 기용하고 윙포워드에 스털링을 기용하는 변칙을 줬는데 결과론적으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득점 장면을 먼저 보면 전반 43분에 한 번 맨디 쪽에서 롱킥으로 이어진 볼이 벤치렐이 논스톱으로 마운트에게 연결했고, 마운트는 그 순간 굉장히 프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버츠 쪽으로 킬패스가 나왔고, 이거를 이민기가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올 시즌 이민기의 챔피언스리그 첫 골이자 결승골이 됐습니다. 라인업상으로는 맨시티는 공격 시에는 3-4-3, 진첸코가 인버티드 윙백처럼 놓이고 워커가 3백의 일원으로 합류가 되면서 3-4-3에 가까운 전술을 썼고, 수비 시에는 4-3-3, 첼시는 공격 시에는 베르너와 하버츠가 양쪽 하프 스페이스를 맞는 투톱으로 나오면서 마운트가 2선에 위치하는 3-4-1-2의 포메이션이다가, 수비 시에는 마운트가 수비에 가담을 하면서 5-3-2 또는 5-2-3에 가까운 형태를 띱니다. 전후반 양상은 일단 어차피 주도를 하는 건 맨시티일 테니까, 근데 전반 18분까지는 약간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후에는 맨시티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첼시는 수비를 함에 있어서 베르너가 귄도안을 마킹을 하면서 1대1 맨마킹 하면서 공격 시에는 우측이든 좌측이든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진출을 해서 루트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베르너가 맡으면서 약간 전반 첼시 수비 전술에 있어서 핵심은 베르너였다, 저는 이렇게 보였고요. 그런 베르너의 귄도안 1대1 맨마킹은 맨시티로 하여금 중원에서 볼이 잘 순환이 안 되게 하는 효과를 나오게 했습니다. 일단 경기 전체적으로 맨시티는 좌측 공격에서는 조금 활발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우측 공격은 전반전엔 아예 죽었고 후반전에 막판에서야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측 공격이 죽은 데는 이제 귄도안이 철저하게 막혔던 데에서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마레즈가 오늘 폼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영향으로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중원은 귄도안으로부터 볼이 전개가 안 되니까 케빈 데브라이너랑 포든 또 실바 3명이 중원에서 볼을 거의 못 잡는 양상이 전반전에 나옵니다. 이것도 후반 막판에 돼서야 겨우 살아나요. 그 후반 막판에 이 모든 게 살아나는 포인트는 결국 페르난지뉴의 투입이었는데, 어쨌든 맨시티는 그런 상황이었고, 첼시는 이 투엘이 진짜 대단한 감독이라는 게, 조르지뉴가 빌드업 과정에서 탈압박의 약점을 보이는 선수잖아요. 이 약점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숙제였는데, 이거를 역시나 맨시티는 전방 압박을 세게 했었고, 투엘은 이걸 풀어내는 과정을 자기의 기본 전술 토대와는 전혀 맞지 않은 다이렉트 롱킥으로 풀어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은 득점을 만들어냈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효과를 드러냅니다. 투엘은 정말 대단한 감독이다. 후반대에서는 이제 그 전에 전반에 39분에 티아고 실바가 부상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착지하는 과정, 수비에서 이제
떴다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였나요? 어쨌든 사타구니 쪽에 문제를 드러내면서 티아고 실바가 빠지고 크리스텐센이 투입이 됐는데, 결과론적으로 크리스텐센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아주 안정적으로 수비를 잘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후반대에서는 이제 59분에 케빈 데브라이너가 리디거와 강하게 충돌했죠. 사실 그 상황은 둘 다 반대편에서 서로 전속력으로 달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 부딪히면은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거를 부딪히는 과정을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 한 명의 실수라기보다는 사고에 가깝다. 그 사고로 인해서 케빈 데브라이너가 안면이 충돌이 돼서 눈밑이 아주 탱탱 부어오른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그래서 덕배가 아웃이 되고 제수스가 들어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제수스는 오늘 투입돼서 한 게 없었다. 결국 이제 이 경기에서는 페르난지뉴를 왜 투입을 안 했느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펩이 균도안의 홀딩을 기용을 하면서 이전까지 균도안을 홀딩으로 기용했던 경기들 대부분 결과와는 별개로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근데 또 한 번 균도안을 홀딩으로 기용을 했어요. 페르난지뉴가 뭐 부상 여파가 있었는지 뭐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페르난지뉴가 부상의 여파가 있는 게 아니라 스털링이 컨디션이 좋아서 그렇게 낸 거였다면 이거는 펩의 오착이죠. 실제로 후반 64분에 베르나르도 실바가 빠지고 페르난지뉴가 투입이 되면서 그때부터 맨시티의 경기력이 조금씩 향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아까 말했던 페르난지뉴의 투입 효과는 많이 봤다, 맨시티가. 그러면은 그 선택을 애초에 선발 명단에서 했으면 어땠을까? 이거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결국 균도안이 메짤라로 올라오니까 경기력이 좀 좋아졌잖아요. 아쉬운 장면이고, 첼시에서는 맨시티 하나 얘기를 더 하자면 마레즈 오늘 폼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우측 공격이 죽게 만든 원인을 일단 마레즈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거고, 첼시는 오늘 안 좋았던 선수보다는 좋았던 선수를 얘기하는 게 맞겠죠. 캉테 굉장히 좋았고요. 제임스 엄청 눈에 띄었고, 일단 리스 제임스는 첼시의 우측, 맨시티의 좌측, 거기서 자기 특유의 속도를 살려서 스털링을 완벽하게 제어해냈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리스 제임스는 이제 한 거풀을 더 벗고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리스 제임스. 후반 막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자기가 맨마키를 맡았던 스털링이 빠지면서 조금 자리를 못 찾는 감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허둥지둥되지는 않았고, 오늘 전체적으로 리스 제임스와 함께 그 반대편에 있는 벤치렐, 첼시의 양측 풀백은 아주 좋았다. 그리고 이 경기 MOM은 캉테, 기가 막혔죠. 캉테가 있음으로 인해서 첼시는 맨시티의 공격을 1차 차단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캉테였고, 캉테는 또 공격 시에는 엄청난 활동량으로 올라가면서 자기가 직접 슈팅을 때리기도 합니다. 정말 종횡무진 그 중원을 누볐던 게 캉테였고, 후반 90분쯤 돼서는 마레즈의 돌파 과정을 오른발로 살짝 공만 딱 쳐서 커팅하는 장면, 그 게레게노, 진짜 캉테. 오늘 경기의 MOM은 누가 말해도 캉테였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결국 맨시티로서는 펩의
오착 그리고 마레즈의 부진 이런 것들이 조금 종합적으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고, 첼시는 수비 집중력 거기에 한 포인트를 두고 엄청난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그리고 이민기는 사실 이민기가 1,000억 가까이 주고 데려온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아쉬움은 항상 남아있던 거였어요.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민기가 후반기에 이제 투헬이 오고 나서 조금씩 살아나던 모습, 거기에 더해서 천금 같은 골이라고 하잖아요. 이 챔스 결승에서 결승골을 넣은 이 포인트 하나는 사실 토레스도 900억 일시불 골이라고 하는데 이민기는 그 이상을 줘도 괜찮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민기는 뭐 오늘 이 골을 통해서 경기력과는 별개로 1,000억 값어치를 조금 상쇄하는데 성공을 했다. 뭐 900억 일시불 골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1,000억 다 일시불 결제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사실. 근데 이민기는 이제 내년에 더 보여줘야죠. 자기 폼을. 투엘의 첼시는 내년에도 엄청나게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맨시티는 뭐 1718 때 리버풀이 준우승하고 1819 때 리버풀이 챔스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첼시는 투엘 감독으로 봤을 때 그 전 시즌에 PSG에서 준우승하고 올 시즌에 첼시에서 우승했습니다. 이번에는 펩 차례가 될 것이냐. 다음 시즌에 맨시티가 챔스 결승을 간다면 준우승 우승의 징크스를 펩이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은 물론 엄청나게 어렵겠죠. 챔스 결승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첼시 팬들 축하드립니다.